질의 시간이 답변 포함 7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광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내년 정부 세입 예산안에 법인 세수 증가율 40% 과연 추계인가 희망사항인가? 총리님,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이 382.4조 원이고 올해 이제 재추계 실적 대비 44.7조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법인 세수가 25.3조 원이고 약 40% 금년보다 늘어난 그런 지금 숫자입니다. 이 내년 법인 세수 목표가 금년보다 40% 증가하는데 이 법인 세수 달성 가능합니까? 네, 그 세수 추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 추정에 있어서는 물론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네, 저희는 이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좀 이게 1년 만에 법인 세수가 40% 늘어나는 근거는 뭡니까? 일단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의 증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내년 법인 세수는 올해 법인 실적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취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년 법인 세수는 3월 확정 신고하고 8월 법인세 중간 연합이 결정을 하는데 이 둘의 비중이 서로 한 6대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3월 확정 신고는 올해 법인 실적이 결정을 하지만 이 8월 중간 연합은 내년 법인 실적들이 좌우를 합니다. 이 역대 법인 세수가 이렇게 40% 증가한 적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한 25년치를 보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2021년에서 22년 넘어갈 때 이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이때 코스피 12월 결산 12월 법인들 영업 이익이 무려 58.2%가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상장사 261개 기업 중에 122개 기업이 4분기 영업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3분기 성장치 오늘 계속 얘기했지만 예상보다 지금 크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10월까지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전망치가 1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91.9로. 그리고 이 또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한국의 반도체 빙하기가 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의 법인세 담당자들은 현실적으로 이 40% 증가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현장 얘기도 듣고 있고요.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KDI나 그다음에 조세현 그리고 지금 예정처도 발표는 안 했지만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우려가 되고요. 지금 또 그뿐이 아니라 한국은행 잉여금 세입을 내년에 4.2조 원으로 잡아놨는데 올해 7천억 원이 결손된 상황이고 상속세 물납주식 매각도 3.7조 원 세입에 포함시켰죠. 근데 이게 지금 경영권이 없어서 2회 유찰된 물납주식이 과연 내년에 매각될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은 잉여금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고 이 국세 물납주식 매각이 안 되면 여기서만 또 4조 원이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 지난해 기재부가 반복했던 이 상반기엔 안 좋지만 하반기엔 좋아질 거다 하는 상저 하고론이 지금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인 상저 하저로 이어졌고 내년도 세입 전망은 올해는 안 좋지만 내년은 좋아질 거라는 금저 차고인데 이것도 지금 금저 차저가 될 우려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수 결손이 이어지면 3년 만에 100조 원 가까운 세수 결손인데 이대로 가면 진짜 차기 정권까지 재정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최 부총리님은 재임 내내 세수 펑크를 기록한 부총리로 역사에 기록될까봐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 정책 기조 바꾸지 않으면 좀 이런 게 고착화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좀 우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가업상속공제제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은 지난 국감 초기에 이 베이커리 카페가 가업상속공제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게 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네, 기사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커피 전문점만 하면은 이 가업상속 공제를 지금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빵찍을 가업상속 공제로 하고 있는데
한번 사례를 하나 보면 서울 근교에 이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여기 토지만 해도 한 23억 되는데 이거 그냥 자녀에게 증여하면은 세금이 한 7억 넘게 나옵니다. 근데 10년간 베이커리 카페 운영해서 자녀한테 주면은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이 가업승계 과세 특례 적용해서 300억 원까지는 가업상속 재산의 100%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경기도에 이 카페를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 A카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개업 후에 계속 당기순이익이 줄고 있고요. B카페 같은 경우도 2019년 개업 후에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계속 영업 중입니다. 이 규모에 비해서 이 수입들이 적은데 하지만 이들 카페는 10년 버티면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혜택을 보게 되고 그 사이에 지대도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일반인들이 운영하는 이 카페는 10곳 중에 절반이 5년을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카페고 또 하나 사례를 보면은 이 강남의 꼬마 빌딩이거든요. 예, 이거 수백억짜리입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가 진행 중입니다. 이 업종은 학원이고요. 이 부동산 그냥 상속하면은 세금이 한 140에서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가업상속공제 하면은 0원이 됩니다. 세금이. 그래서 거기다 이제 또 빌딩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강남의 꼬마 빌딩들이 가업상속공제 컨설팅 문의가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은 이 가업상속공제로 많은 부동산들이 세부담 없이 승계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인 가업승계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세금 혜택 받으려고 이런 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본래 이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기재부 국세청에 이런 거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기재부 국세청 아무것도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현황 파악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2년 만에 지금 600억에서 1,200억으로 금액을 확대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가 정책을 저는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동산을 물려줄 경우에는 자치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이게 가업에 활용이 되는 그런 기업의 자산이라면 이게 기업의 어떤 계속 기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이걸 계속 촉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요건이 있으니까 요건에 따라서 한다면은 현행 제도에 따라서 정인 건 적정하다고 하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사후 관리라든지 그 요건을 갖다가 뭐 회피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후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속인이 부동산 양도했을 때 피상속인 보유 기간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 과세가 추후에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임광현 의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님.